자, 다음은 23장 4절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은 뭐냐? 그러니까 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전기장 세기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뭐가 먼저 와서 얘를 이제 원천전화 Q.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발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때 이제 시험 전화를 보내가지고 Q0. 그러면 이제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전기력을 시험 전화로 나눈 값. 그게 바로 전기장이에요.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자, 그래서 방향은 시험 전화의 입장도 있고 원천 전화의 입장도 있는데 시험 전화의 입장으로는 양전하면은 전기력하고 전기장이 같은 방향이고 음전하면은 전기장하고 전기력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 다음에 원천 전화가 양전하면은 원천 전화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고 음전하면은 원천 전화로 가까워지는 방향이에요. 뭐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원천 전화 입장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은 전기장의 정의 알아봤으니까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따라 그 전기력이 주어지니까 그거를 시험 전화로 나누면 K2 R 제곱분의 Q 아래 원천 전화에 의한 게 나오죠. 그래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풀어봅시다. 예제 23.5. 물방울이 공기 중에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러면 QE 전기력, 그다음에 중력 마이너스 mg는 빵. 그래서 전하량은 mg 나누기 E. 그래서 질량이 3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kg. 중력가속도 9.80m/s 스퀘어드.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가 6점 빵빵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쿨롱. 그리고 방향이 수직하게 아래쪽을 향한대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방울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4.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쿨롱이다. 자,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예제 23.6. 원점에서 왼쪽으로 A만큼 떨어진 곳에 양전하 Q1, 오른쪽으로 B만큼 떨어진 곳에 음전하 Q2. 그럴 때 Y축상에 있는 점 P에서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Q1에 의한 거하고 Q2에 의한 거하고 전기장을 벡터로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K2 Q1의 절대값, 요 거리가 루트 Y제곱 더하기 A제곱. 그럼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파이라고 하면은 코사인 파이 I 해 사인 파이 J 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K2 Q2의 절대값. 자, Q2로부터의 거리는 루트 Y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세타가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I에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세타 JS예요.
그 다음 이제 i끼리 모으고 j끼리 모으고, 공간이 없어서 모으지 못하겠고. 자, 다음 b는 이제 특별한 경우, q1하고 q2가 같고 a하고 b가 같고, 그럼 세트하고 파이도 같죠. 그러니까 y 성분은 상수에서 없어지고 x 성분은 2배가 되죠. 그래서 y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q 코사인 세타 i 헷. 자, 그럼 요각이 세타니까 2배의 k2 y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q, 코사인 세타는 루트 y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k2 y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2qa i 헷. 자, 다음 질문 C는 이제 극한인데, y가 a보다 무지 크다고 하자. 그러면 a제곱 더 하나 많아져. 그러니까 분모가 y제곱의 2분의 3승. 그러니까 y의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EQA는 P라고 쓰고, P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씁니다. 아니, 그런데 왜 Y축만 전기장을 구하죠? X축도 전기장 구해야죠. 뭐 Y축은 뭐 복수 삼아서 K2 Y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분의 EQA I 헷. 극한치 하면은 K2 Y세제곱분의 PI의 P는 EQA, 전기 쌍자 모멘트. 자, 그러면 X축상의 점 R은, 자, 플러스 Q로부터 X 더하기 A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Q로부터는 X 빼기 A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K X제곱 빼기 A제곱의 제곱 4QAX IS에요. 자, 그러면은 X가 A보다 무지하게 큰 경우 전기장은 마이너스 K X제곱분의 EPIL, P가 아니고 EP네. 그리고 전기쌍극자 모멘트죠. 아무튼 Y축상에서는 Y축상에서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X축상에서는 X축상에서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죠. 즉 전기 쌍극자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요. 아주 어렵죠. 자, 다음은 23.5절.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했으니까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기장.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잘게 쪼개가지고 얘를 점전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알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은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기장이 얻어지겠죠. 아이디어는 참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만일에 얘가 3차원이다. 그러면은 DQ 대신에 저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부피 곱하기 단위 부피당 전하량, 즉 부피 변화 밀도 롤을 곱해주고, 2차원적인 형태면 DQ 대신에 저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면적 D에다가 단위 면적당 전하량, 표면 전화 밀도 시그마를 곱해주고, 1차원적인 형태면은 DQ 대신에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길이 곱하기 단위 길이당 전하량, 선전화 밀도 람다를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쉬운데 실제 계산은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죠. 자, 예제 23.7 막대에 의한 전기장. 자, 막대는 누가 봐도 1차원이죠. 그러니까 선질량 밀도 세팅.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전체 전하량을 전체 길이로 나눠준다. 일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의 전하량은 길이가 dx라 그러면 람다 dx. 자, 세 번째는 잘게 쪼갠 걸 또 모아요. 그러나 1번에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3번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다음 4번 전기장 점전하니까 Ke x제곱분의 람다 dx 마이너스 IL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 5단계 이걸 적분을 해주면, 자 K 람다는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dx가 적분 안에 남고 I해 x는 막대 왼쪽 끝 A 오른쪽 끝 A 플러스 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K2 람다 대신에 L분의 Q로 이제 도로 대입하고 적분하면 X분의 1. 그래서 A 플러스 L분의 1 빼기 A분의 1. 그러면 통분해주면은 마이너스 K2 A 플러스 L분의 Q I 헷. 그러니까 분모가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오른쪽 끝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예제 23.8 고리에 의한 전기장. 자, 이거는 혹자는 2차원이라고 하는데 극좌표를 사용하면은 1차원이에요. 그래서 선질량 밀도는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길이 일정하죠. 자, 다음 두 번째 그 dq인데, 그러면은 람다 a 곱하기 d 파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모아주죠. 그런데 1에서 일정하면은 3은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기장의 크기인데 좀 꼼수가 좀 필요해서 벡터를 안 쓰고 K2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DQ. 자, 이제 5단계는 이제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요 빨간색에 있는 게 전기장의 이 부분인데, 이거를 X축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나누고, 한편 대칭되는 이 파란색 부분에 의한 전기장은 이거죠. 얘도 X축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나눠요. 그랬더니 X축의 수직한 성분이 상쇄해서 없어지고 X축의 평행한 성분은 살아남죠. 그러니까 DE 코사인 세타 I 헷. 자, 그러면은 DE에다가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DQ 대입하고,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막국지각 관계 세타, 그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X I 헷. 자, 그러면 K2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X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자, 그럼 적분 DQ가 뭐예요? 바로 고리에 있는 모든 전하죠. 그래서 K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QX I 헷. 자, 이렇게 되겠어요. 아이고, 어려워라. 근데 고리에 의한 전기장은 여러모로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기장이 세졌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전기장이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전기장이 최대가 되느냐. 자, 이렇게 구해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되는 지점이 전기장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는 양전하, 음전하가 그 중심 근처에 있는데, 얘가 거기서 이제 조금
움직여주면은 단자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주기를 구해보면은 2파이 루트 KQQ 분의 MA의 세제곱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부해두면은 아주 좋겠죠? 자, 다음은 고리가 모여서 원판을 만들잖아요. 원판에 의한 전기장. 그래서 원판은 누가 봐도 2차원이고, 자, 그러면은 표면 전압 밀도 시그마 세팅. 그래서 전체 전하량 나누기 전체 면적으로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면 일정하고, 두 번째 그 녹색으로 칠한 그 고리에 있는 전하량은 표면 전압 밀도 곱하기 고리의 면적. 그럼 고리의 면적 구할 때 그 R 플러스 DR이라는 반지름을 가진 원에서 R의 반지름을 가진 원을 빼가지고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쫙 펼치면은 가로가 2파이R이고 세로가 DR인 면적이 돼요. 그래서 면적이 2파이R DR. 그 다음 이걸 또 도로 모아주는데 1에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3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다음 4단계는 이제 저 고리에 의한 전기장. 그래서 K2 반지름이 R이죠. X제곱 더하기 R제곱에 2분의 3승. 그리고 여기 있는 전하량이 시그마 2파이R DR 곱하기 X I 헷. 자, 이제 마지막 5단계는 이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데, K2 시그마 2파이 X가 나가고, X제곱 더하기 R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RDR이 남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적분 구간 잡고, 그럼 K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적분이 의외로 쉽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R제곱 분의 1. 그러면은 0 대입하면은 루트 X제곱 분의 1. 그러니까 절대값 X분의 1. 근데 X가 양수라고 치면은 그냥 X분의 1 빼기 X제곱 더하기 라지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엔 2판 4판 지어져가지고 2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리고 X를 가로 안에 넣으면은 1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X I 헷. 어렵죠. 이렇게 해서 원판에 의한 전기장 구했고, 여기서 또 극한을 또 취해요. 반지름이 무한대다. 그러면은 무한평면이 되죠. 그래서 전기장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I 헷. 사실 이건 뭐 가우스의 법칙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지만 뭐 아무튼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막 그 스토리들이 전개됩니다. 다음 23장 6절 전기력선 혹은 전기장선. 그래서 보면은 양전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일이 점마다 전기장 화살표로 나타내고, 여기서 더 멀어진 부분은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작은 화살표로. 아이고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선, 이거를 전기력선 혹은 전기장선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의 성질을 보면은 뭐 좀 뒤죽박죽인데, 양전에서 나오고 음전으로 들어가고 서로 교차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지도 않는다. 그리고 전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전기장이 세다. 그리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나란하다. 사실은 5번째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하기에는
보람상조하고 쌍벽을 이루는 시기상조. 그래서 이 네 개만 일단 얘기하고, 음전하는 이렇게 들어오고, 양전하 두 개 있으면 둘 다 나가고, 음전하 두 개 있으면 둘 다 들어오고, 양전하하고 음전하가 있으면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음전하는 들어가고, 그리고 요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예. 23장 6절, 예, 아주 똑딱 해쳤고요. 자, 다음 23장 7절. 자, F는 MA에서 F 대신에 QE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N분의 QE. 그래서 Q가 양수이면은 가속도하고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 Q가 음수이면은 가속도하고 전기장은 서로 반대 방향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왼쪽으로 가는 경우, 음전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왼쪽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전기장은 다 똑같이 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양전하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때는 속도가 증가하고요. 얘는 속도가 감소하고, 음전하가 보는 세상은 양전하가 보는 세상과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감소하고 얘는 속도가 증가해요. 자, 이렇게 이론 살펴봤고, 예, 균일한 전기장이 가해져 있는데 속도가 전기장하고 같죠. 자, 이럴 때 그 입자가 가속이 되는데, 가속도는 n분의 q이, 등가속도 운동,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n분의 q이 곱하기 변이는 t. 그래서 속도가 루트 처음 속력의 제곱 더하기 n분의 2배의 qed 이렇게 되겠고, 다음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1 운동에너지 정리, 그러니까 전기력이 QE 곱하기 거리 D, 이게 1이고, 운동에너지의 변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루트 VI의 제곱 더하기 n분의 2배의 QED 이렇게 얻어져요. 쉽죠? 자, 이거는 전기장하고 처음 속도가 평행하기 때문이고, 다음 문제, 예제 23.11은 전기장하고 처음 속도하고 서로 수직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왜냐면은 전기장이 Y방향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X방향은 가속도가 0이에요. AY는 n분의 QE, Q가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전기장은 200 뉴턴 퍼 쿨롱, 전하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래서 마이너스 3.51 곱하기 10의 13승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전자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가속도가 무지 크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전기장을 떠나는 시간은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니까 L 나누기 속도, L이 0.100m, 처음 속도가 3. 빵빵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은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초가 걸리네요. 자, 그래서 C. 그래서 이제 얘가 요만큼
예, 그러면은 yi를 0으로 받고 vyI도 0m/s니까 2분의 1 ay t제곱이겠죠. 그래서 ay가 마이너스 3.51 곱하기 10의 13승 m/s 시켜주고 시간이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세컨드의 최곱. 그래서 마이너스 0.0195m, 마이너스 1.95cm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전기장이 처음 속도하고 수직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만한 문제다, 이런 거 아셨죠? 23장 다 봤습니다. 대학 일반 물리학 학장판 23장 전기장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